그, 그 공개 강의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학문이 알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과정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시고, 또 하나는 이 학문을 알고 나면은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목욕 재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면 사람이 부지런해져.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다 볼일 보고 머리 감고 샤워 싹 하고 식사하기 전에 오늘 일진을 한번 딱.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면은 아주 그냥 까무라질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는 건데, 제가 책을 두 권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요게 이제 그 주역 해설서인데, 이거 제가 대학원 때 이거 공부하던 책이에요. 그 안에 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주역에 대한 64개에 대한 원전을 써놨어요. 네? 원전입니다. 이게 원전이고 거기 그 해설을 해놨어요. 그 사실 그 이제 그 성균관대학에서 성균관대학이 유교학계 아니에요? 근데 성균관대학에서 봄 가을로 성균관이라는 그 지금 학당이 있잖아요. 성균관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계절학기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계절학기로 노노맹자를 강의를 해요. 주역 강의를 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 주역 강의, 제가 이 주역 강의 예를 들어서 건의청계다. 그 건의청계에 대한 이 설명 한문 풀이를 잘 하려면 1년 걸려도 다 못해요. 이거 하나 일일이. 사실 한문 실력이 짧은 사람은 자, 첫 54페이지를 피세요. 건의천계, 건은 원형이정이다. 그러면 원형이정, 여러분들 그 성명학에서 원형이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명학에서 여러분들 왜 원형이정으로 이름 짓 때 원형이정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주역의 건의천계의 첫머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이 말의 의미를 원전이, 그 밑에 보면은 초구는 잠령이니 무령이니라, 구이는 현령, 이 의미를 다 해석을 하는 게 주역 강의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강의를 하려면은 주역 강의만 해도 1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역은 여기 다 나와 있어, 원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신단 말이에요. 예? 원전이야, 이게요. 이걸 내용을 읽어보면 해설까지 잘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 이건 그래, 주역은 그래, 그렇다 이거야.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써먹냐 이거야. 그 써먹는 방편을 연구한 게 그게 점수락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게 육효야. 그 점수락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배울 거면 여러분들이 한문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면 한이 없는데, 그러나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꼭 갖고 다니세요. 강의를 하면서 이 원전에 대한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주역회에서 이 원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 110페이지를 펴보세요. 제가 미리 높아심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활용하고 설명할 거냐 하는 건데, 그 110페이지를 보면은, 11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죠. 109페이지를 보면은, 109페이지에 천택리케라는 게 있어요. 천택리. 그러면, 자, 왜 천택리가 됐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천택, 왜 이 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이 캐가 천택리캐라는 건데, 이게 왜 천택이캐가 됐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제 쾌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이때 왜 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 의미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왜 이가 붙었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
이 2가 붙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주역에 있는 봐요. 여러분들 110페이지를 봐요. 그러면 거기 천택이라는 거에 대한 해설을 잘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이 주역이란 학문은요, 이거는 쉽게 해서 인간의 삶의 도리를 써놓은 거야. 자, 5,000년 전에 주역을 원리할 때 부족 국가에서 왕권 국가로서의 고대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때 도대체 지도자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또 국민들은 어떻게 또 지도자한테 따라갈 거냐. 또 옛날에는 하극상이 밥 먹듯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하극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극상이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뭐 자식이 아버지도 죽이는 현상이고, 이렇게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였기 때문에 위기의 질서를 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삶의 도리, 또 군신 간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이런 인간의 삶의 도리를 밝힌 게 주역이에요. 그 주역의 그 의미가 그 쾌 하나하나에 다 따라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걸 설명하지만, 이런 쾌가 천택인데, 천택이라는 왜 이라는 말이 붙었고, 도대체 이라는 말에 갖는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주역의 원래 여기를 보면은 그 천택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야. 이 천택이라는 말은 지도자와 국민들이 달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군신과 밑에 있는 사람과의 융화 관계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서 이게 이 이자라는 게 따라갈 이야. 자연의 섭리에 따라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봐요. 그런데 이게 점괘로 활용할 때는 요거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요 천택리케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점술로 이용했을 때는 요거대로 하면은, 그러면 그냥 자연현상에 따라가. 그래, 자연현상으로 따라갔을 때 내가 이 키가 나왔다. 그럼 이 자연현상으로 따라갈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원전에 있는 것만 갖고 하면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이걸 갖고, 원전의 의미를 갖고 후세 학자들이 제갈공명을 필두로 해서 소광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의미를, 그럼 이게 자연현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점괘 의미로 부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천택리케 같은 경우는 이 원전은 따라갈 이자예요. 이게 뒤따라가. 그래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군신 간에 화해하고, 군신은 밑에 사람은 윗사람이 하는 걸 잘 따라가. 그러면 위기 질서가 정립이 돼. 그렇다면 하극상도 없고 사회는 아주 온전한 사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설명을 한 게 주역의 원리고, 그걸 표시한 게 예를 들면은 천택리케라는 그런 의미야. 그러면은 그래, 그거를 우리가 점으로 썼을 때는 이걸 해석하는 원리를 부여했어요. 그거를 공자 이후에 이제 쭉 제갈공명이 활용을 했다고 그러고 많은 학자들이 했는데, 소광절이라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또 육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했어요. 그때 이 천택이라는 의미를, 그 쾌의 의미를 우리가 점을 쳤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를 부여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점으로서의 의미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택이라는, 제가 장담하건대 이 책은, 이거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걸 표시를 했는데, 이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요, 여러분들 봐, 거기 지금 1,2를 봐요. 천택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천택리케를 보면은 그 쾌상에 대한 해설을 내가 써놨어요. 이걸 제가 오래전에 우리 동기들끼리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10년 걸려도 못 만들어요. 주역 공부를 10년 해도 이거 못 만듭니다. 그런데 거길 보면은 거기에 이 쾌상에 대한, 그러니까 천택리에 대한 쾌상을 써놨는데, 주역의 원전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용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자, 천택리케를 하나 보면, 이 천택리케에서는
이게 이 글자 자체가 따라갈 이야. 그러니까 앞뒤가 순행을 해서 잘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순리를 풀어. 그런데 이 점괘는 그래 따라가.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뒤집어 생각해봐. 따라가라는 얘기는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뜻이죠. 따라가라는 거니까 앞서면 안 돼. 근데 내가 이 천택리키가 나왔는데 이제 일례를 들기 위해 제가 앞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일례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점을 쳤는데 천택리키가 나왔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야. 일례를 들어봅시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인데 이런 천택리키가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주총회가 열리는 해에 이런 캐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나보다 앞장서서 나가서 연단에 가서 떠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이 나온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야.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앞장서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장서면 안 되는 의미,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 그게 점괘의 의미예요.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이 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의 의미를 제가 필요할 부분은 다 설명을 하나씩 초이스를 하는데 그거를 점으로 활용할 때 의미는 이 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는 주역의 해설서는 참고만 하는 거고 이 책을 갖고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글자도 빠질 게 없어요. 다 이거 써먹을 건데요. 뭐 자랑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거 우리 박사 동기들이 이거 3년 걸려서 셋이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의미를 부여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 작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만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책만 가지면은 점에 관한 한은 어떤 건지도 다 풀려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 육효란 학문 자체가요. 육효란 학문 자체가 이 64캐란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어느 효가 동했느냐. 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천택리키가 나왔어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설명하는데 여기가 상하가 있는데 요 상을 이걸 외캐라고 그러고 요 하를 내캐라고 그래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외캐 내캐를 따지냐면 우리가 집안에서 활동하는 거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야 남녀, 여자 남자의 의미나 마찬가지고 집안에서 활동하고 바깥에 가서 활동합니다. 그때 요게 하나의 1효, 여기가 1효, 요게 2효, 3효, 4효, 5효, 6효예요. 그래서 요 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6효라고 그러는데 같은 천택리키가 나왔어도 1효가 동할 때, 2효가 동할 때, 3효가 동할 때 어느 효가 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일진에 따라서 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점을 쳤더니 천택리키가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오늘 일진에 따라서 그러면 운이 똑같냐?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1효가 동했는데 이분은 3효가 동했다. 그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의미하는 걸 해석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나쁘다고 그래서 이걸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즉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도 나쁘다고 해서 지멋대로 뜯어고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을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좀 걸려요. 한 두 주만 지나면 제가 이제 2주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봐요. 그러면 신기하게 진짜 까무러칠 정도로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점 보는 사람의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할 건데요. 우선 이 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역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이 원리는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요, 솔직한 얘기로 대학원 때 이 공부를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이 공부하다가
이 신뢰입니다. 이 대만에서요. 대만에서 신뢰로 60년대 대만에서 대만 애들 아마 역에 관한하는 세계에서 대만이 제일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한문이 자기네 국어고 주역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만의 대학원생들이 이걸 공부하다가요. 이거 자기네들도 자기네 학문인데 이걸 공부하다가 64개 예를 들어서 64개를 몽땅 다 외우고 또 사실 저도 이거 대만 학자들 걸 많이 참조해서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책을 만든 걸 이걸 몽땅 깡그리 외우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외우는 게 4주 외우는 거에 100배 어렵습니다. 외워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64개도 못 외우는데 그리고 그거 외우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걸 왜 미련하게 외워? 그게 모르면 어때요? 여기 찾아보면 되지. 그렇잖아. 막말로 얘기해서. 외우면 좋지만 그러니까 굳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연수가 참 한 1년쯤 지나면 저절로 떠올라와.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면 사주 쭉 적으면서 용신이 떠오르듯이 1년쯤 이걸 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5가 나왔으니까 이게 산모다. 저절로 떠오르니까 그냥 애를 쓰고 괜히 늙어갖고 뇌출혈로 쓰러지지 말고 여기까지 공부한다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예, 아시겠어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의미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걸 위주로 해야지 외우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절대 외우려고 그러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봐. 나중에는 이 책을 이게 새까맣게 탈 때까지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다 하고서 너덜너덜해지면 저한테 다시 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은 꼭 갖고 다니시면서 참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계상하고 의미가 180도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 왜 달라졌을까 하는 걸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역 공부도 하고 유표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장담을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점치는 기본도 봤지만은요. 이 점을 칠 때 우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선 경건한 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술이 들어가면 안 돼. 남을 이용해 먹는 점을 치면 안 돼요. 도둑질 한다든가, 저 사람 돼줬으면 좋겠다는 점,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직한 점을 쳐야 돼. 그리고, 올바르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은 참 진짜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점괘가 나빠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쁘면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육효만 갖고 저 철학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주 안 봐요. 사주 딱 잡아놓고 이거만 딱 갖고 해요. 그 신기하게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름 나는 사람들은 사주쟁이 이름 난 사람들은 해방된 뒤로에 몇몇 유명한 사람들은 사주가 아니라 사실 이걸로 이름이 난 거예요. 점괘가 신기하게 맞거든. 근데 사주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사주로는 내가 집이 팔릴까 안 팔릴까 몰라. 우리가 사주로는 쉽게 얘기해서 인성이 문서지요. 사주에서는 인성이 문서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인성운이 들어왔으니까 문서운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집이 팔릴 거요. 근데 사실 인성운이 들어왔다고 오늘 집 팔려요? 헛소리 하는 거지. 사주로는 건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예를 들어 봅시다. 궁합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둘이 궁합인데 궁합이 좋다고 결혼이 돼요? 궁합이 좋다고 결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궁합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지. 궁합이 나쁜데도 그런데 궁합이 나쁜데도 결혼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살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표라는 거는 이거는 점을 치면은 궁합이 좋아도 궁합을 보는데 물론 사주로 궁합은 봐요. 사주로 궁합을 보는데 궁합이 좋은데도 이 점괘가 나쁘면 이건 궁합이 좋은데도 이 결혼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 그 부모가 가서 봤는데 글쎄 선을 봤는데요. 남자 쪽이 싫대요. 궁합이 좋다고 결혼이 되는 건 아니잖아. 반대로요. 두 사람이 궁합은 나빠. 이건 상극이야.
예를 들어서 남자 일주는 갑신인데 여자는 갑인이야, 경인이야. 이건 쌍극이라 이게 안 될 결혼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래도 점괘를 딱 쳐보니까 이게 둘이 결혼할 키거든. 그러면 이 궁합은 나쁜데요. 살다 깨질 때 깨지대로 결혼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진짜 봤더니 이건 엄마는 마음에 안 드는데 딸이 하겠다고 우긴단 말이야. 그 결혼이 돼요. 그 나중에 날짜 받으러 온다고 되게 신기하게 궁합이 나쁘대는데 이게 결혼 이게 하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날짜 받아주죠. 받아주는 거야. 살 때 깨지더라도. 바로 사주로는 궁합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 따지는 거지 결혼이 되냐 안 되냐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이 점괘예요. 사주를 딱 놓고 궁합을 보고 이 점괘를 딱 쳐보면 신기하게 결혼이 된다 안 된다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실생활에는 아주 유용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해하진 마시고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 솔직히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따라오기가 조금 난해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당부합니다. 나 이거 외우다가 뇌출혈로 쓰러질까 봐 겁나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왜 그런지 이해만 항상 이해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이 사실 이거 뭐 보물 같은 책인데요. 제가 우리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 동계 이거 1,000만 원 줘도 안 판다고 그랬어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쾌 자체를. 그때 여기 하나하나 의미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 이제 볼 줄 아는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갖고 육효 원리를 알면은 자판 깔아도요. 사주 3만 원, 5만 원 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걸 날 배워갖고 이거 한 친구가 일본 동경에서 점집을 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운이 와야 돼. 이 역학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개업하는 사람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때 이거를 주역을 이왕 주역 공부한 김에 이제 육효도 공부한다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79년도인가 80년도 박사과정 들어가자마자인데 근데 저를 가르쳐 준 분은 2층 양옥에다가 살고 2층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배웠어요. 그분한테. 실력이 있는 분이 한학에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청량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청량리역 있는데 그 청량역 있는데 지금 맘모스 호텔인가 있는 그 앞에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 앞에 자판을 깔고 이렇게 길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판을 깔고 이 육효 점괘를 딱 서죽을 들고 점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생하고 둘이 우리 저 형님 저거나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돈 1,000원인가 2,000원을 내고 그걸 했는데 귀신같이 맞히는 거야 이 양반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청량이 이런 자판에 앉아서 이렇게 보시냐 그랬더니 여보게 자네들 어디 뭐하나 우린 대학원생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여보게들 실력이 좋다고 돈 버는 건 아니네. 즉 뭐냐면은 실력이 나빠도 자기한테 운이 좋은 사람은 이름이 나고 성공하는 거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누가 알아주질 않는 거야. 그게 우리가 그분을 은사로 삼았어요. 길에서 자빠는 건. 근데 그분이 돌아갔어요. 한 7, 8년이다 돌아갔는데 그분 사는 데를 갔더니만 그 옛날에 청량리 그 088 있는데 판자촌 위에 살더라고. 거기서. 책이 수천 권이 쌓여있어. 거기서 책 우리가 많이 복사를 했어요, 내가. 참, 그분 참, 주역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실력하고 돈 버는 거는 별개예요. 그러나, 일단은 운이 닿아야 돼. 자기 운이 닿아야 되지만, 그러나, 운이 오는 걸 바라는 것도 실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은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걸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참 이게 이 학문이라는 게 이 학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미신화. 근데 이걸 왜 미신화했냐면은 이걸 처음에 해방된 뒤에 이거 한학자들이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이 육효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돈 욕심에 이걸 자꾸만 악용을 해서 그래. 이 점괘를 가지고 나쁜 데도 좋다고 그러고, 나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쁘다 그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데도 좋다고 그러고 부적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햇소리 하니까 이게 미신화돼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나 학문 자체는 정말 심오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주 원리를 안다면은 이 공부는 필히 해놔야 여러분들이 진짜 80평생 굶어 죽지 않아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래서 이 학문은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족사한테 중요한 날이 있을 때 내가 점괘를 뽑아요. 그래서 진퇴를 앞으로 나가느냐 물러나느냐는 진퇴를 결정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과장되긴 했지만 제갈공명이나 유기가 백전백승했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에요. 백전백승했다는 말이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갖고 다니시고요. 이 설명에 대한 해설 저는 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 육효라고 그러느냐? 육효학이라는 게 뭐냐? 육효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육효학이라는 거는 이 주역의 64쾌를 가지고 요거를 활용한 점수학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무당의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64쾌라는 의미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4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걸 알려면은 하은주 시대, 여러분들 사주에서 배웠듯이 하은주 시대의 하도낙서에서 나왔어요. 즉 하도낙서 뭐 다 배우셨지만 거북이 등, 예를 들어서 거북이 등에서 방위가 중앙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동서 남북 이렇게 동서남북이라는 방위가 나왔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그 십진법이란 숫자가 나온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본적인 8개 이 8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개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음양오행의 이론을 갖고 한 거예요. 양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사는데 달과 해가 있잖아요. 해가 양이고 물론 달이 음이에요. 근데 햇빛이라는 건 옛날 사람도 5,000년 전에도요. 햇빛은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 우주가 이제 이 전체의 우주가 먼지 덩어리야. 그 먼지 덩어리를 우리가 일기라. 그러니까 공기죠, 공기. 공기에서 빅뱅에 의해서 46억 년 전에 팡 터졌죠. 터지면서 지금 같은 우주 행렬이 형성된 거예요. 그 우주 행렬이 되면서 해와 달, 그리고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는 이게 구분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은 양인데 여기 양인데 이 양을 왜 일직선으로 표시했냐면 햇빛은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그죠? 햇빛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내리쬐는 거거든요. 끊어지지 않고. 근데 해가 지고 나면은 달이 떠요. 이 달이라는 게 음인데 여기 달이 음인데 우리가 이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뜨는데 우리 지구상에 중요한 생명체가 물이에요. 이 물을 만들어주는 건 하늘에서 오는 비입니다. 그죠? 근데 비는 이렇게 끊어져 오거든요. 빗물은 끊어져 오죠.
그래서 그 모형에서 이렇게 음이라는 끊어지는 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기호로서 우리가 음양오행 이론에 따라서 양과 음을 나누고요. 양은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이고, 이거는 불연속성에 끊어져 있어요. 끊어지는. 그래서 양과 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호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는 햇빛이고 이건 비예요. 그 모형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달이 뜨듯이 이제 요걸 우리가 양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사상의학이 발달됩니다. 근데 사상의학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 구조를 갖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체 구조도 자연 현상에다 그대로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봐요. 이건 유전학적으로 확실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아마 이 자연 현상에서 느꼈다고 저는 봐요. 이거 우리나라 유전학적으로도요. 이거 지금 의학적으로도 남자 여자의 다른 점이 뭐예요? 염색세 XXXY, 그죠? 염색세 하나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는 건 XX냐 XY냐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남자예요. 우리 남자, 여기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이 남자라고 해서 남자 기질이 100%가 아니에요. 우리의 30%는 여성적 기질이 있어요. 그죠? 또 유전자가 다르다 하지만은 XY 다르다 하더라도 남성적 기질의 30%는 여성적 기질이 있고, 여성이라고 해서 100% 여성이야. 여성 중에서 30%의 남성적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운동해서 후천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이라 하더라도 남성적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근육제적인 기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란 같은 사람들이 여성이니까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남성적 기질이 일반 여성들보다 더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남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성이지만 여성적 요소를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다 증명이 된 거니까. 우리 몸속에 20-30%는 남자도 20-30%는 여성적 체질을 갖고 있는 거고, 여성들도 20-30%는 남성적 체질을 갖고 있는데, 그 발달 속도에 따라서 아주 100% 여성적인 사람, 남성적 기질이 있는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운동신경이 발달되고 뭐 예체능적 강한, 그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동적 감각 이런 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질을 갖고 한 게 사상의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양으로만 돼 있는, 남자의 경우에도 양으로만 돼 있는, 양이죠, 양으로만 돼 있느냐, 아니면은 양이지만은 음적인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구분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태양이라고 그래. 태양. 응? 그 다음에 요거를 소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왜 여러분들 왜 그 사상의학에서 체질 한방병원에 가면 다 인체해놓고 써놨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양이니 소음이니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남성인데 남성적 기질이 강하냐, 남성이지만 여성적, 그거에 따라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한방병원에 가면은 음도 태음인, 태음. 음이지만은 양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소양인과 태음인. 소양인, 먼저 소양부터. 음이지만은 양적인 요소를 갖는 소양인과 완전히 음으로만 되어 있는 태음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요. 그러니까 소음인은 음인데 양적인 요소. 요거는 음적인 요소만. 이렇게 음적인.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완전히 남성적인 요소만 갖고 있는 태양, 양양의 개념이냐,
양 중에 음을 가지고 있는 소음인이냐, 또 중에 양을 가지고 있는 소양인이냐, 음만 가지고 있는 태음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자연 현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상의학이 나온 거예요. 한의학에서. 이거에 따라서 체질을 보잖아요. 이 사람의 체질을 쭉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대로 약을 꼭 써야지 되고, 한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100%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복합적 요소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음양이라는 음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상을 구분했는데, 여기다가 주역에서 8개를 정리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둘러싼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을 접목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봐요. 우리 인간이, 여기 우리 지구상에 인간이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연현상으로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해와 달 말고 또 뭐예요? 해와 달이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천둥 번개도 치지, 바람도 불지, 비바람. 그렇잖아요. 우리 우주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자연사가 자, 햇빛이 났다가 날씨가 어두워지면 해가 지고 나면 구름이 생기죠. 구름이 있다가 또 비가 쏟아지면 천둥 번개가 쏟아지죠. 우박이 내리치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을 둘러싼 8가지 요소가 있는 거야. 그거를 형상화한 게 8개예요.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8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자, 우리 인간의 하늘. 이거는 양만 있다고 본 거예요. 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양만 있어. 이거를, 요건 좀 외우세요. 힘들어도. 요거까지는 외우세요. 이거를 일건천이라고 그래. 하늘이 건이죠? 여기다가 천을 붙여. 일건천. 반드시 1이라는 숫자를 알아두세요. 좀 이따가 제가 왜 그런지를 정리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도낙서에서 하는 1, 2, 3, 4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도낙서에서는 북이 1이고 동이 4 그랬잖아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 요거는 제가 이 8개의 쾌상을 붙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주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야? 하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1번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하도낙서에서 얘기하는 동서남북 방위의 1, 2, 3, 4 숫자하고 다르고, 이거는 순서를 붙인 거야. 근데 하늘이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하늘을 1번을 붙인 거예요. 1번. 이거를 일건천캐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양만 3개가 나란히 있는 거, 이게 가장 높은 하늘이에요. 태양이 여기 떠 있잖아. 태양이 떠 있어. 태양이 떠 있는 가장 높은 쾌예요. 그래서 건유, 이게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쾌야. 이걸 일건천이라고 그래. 그리고 일건천인데, 이 천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꼭 같이 외우시는데, 1이라는 번호가 우리가 사주에서 얘기하는 음양, 오양에 의한 동서남북 방위의 번호하고는 다른 거예요. 임의적으로 붙인 겁니다. 1번을. 일건천.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신기하게 옛날 사람들이 주역의 캐를 만들 때 5,000년 전에 참 맞아요. 지금 봐도 그 얘기가 수긍이 가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양 2개에 여기다가 음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요걸 이태택이라고 그래. 이게 택계야. 요 택이라는 게 뭐냐면 연못이라는 뜻이야. 연못. 이 요 요건 별태자예요. 별태자. 이 택태라고 그러는데, 이건 별태자인데, 이건 별태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걸 봐요. 다 의미가 있어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얘기했잖아, 제가. 자연현상을 그대로 표시해. 자연현상을 그대로.
요 자연현상을 그대로 표시한 게 팔개야. 그럼 어떻게 표시했냐? 자, 제가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있고 높아심에서 제가 한번 더 이런 것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잘 봐요. 우리가 여기 이걸 왜 택이라는 게 뭐냐면 연못이야. 근데 왜 연못의 쾌를 이렇게 표시했냐? 맞아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요. 연못을 딱 보면은 맞아요. 연못을 딱 보면 여기 하늘이 여기 해가 떠 있어. 해가 떠 있는데 연못을 가만히 보면 해가 또 떠 있죠, 여기요. 연못을 들여다보면 해가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못에 해가 또 중천에 두 개가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목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건 이제 부여는 나중에 하고요. 의미를 그렇게 해서 맺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택계다. 택계다 말이야. 근데 이 택계는 이봐요.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달도 그렇죠. 해가 지고 나도 달이 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음양이든지 간에 그 연목해라는 건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태양에서 하늘과 연못을 같이 놓은 거예요. 하늘과 연못을 같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해요. 좀 이따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아죠. 우리가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자연사를 생각해. 이 자연현상을 우리 인간한테 접목한 게 역학이야. 이 주역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게 하늘이야. 하늘이야.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하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하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지. 남자분들. 아버지죠. 내가 가장이야. 집안에서 하늘은 가장이죠. 아무리 여성운동 아무리 해도 어쨌든 가장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이야. 의미를 들으면 금방방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늘이야.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늘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여기 아버지야. 여기 아버지예요. 자, 자연현상에서는 하늘이야. 하늘이 떠 있으면 연못도 같이 두 개가 떠 있어. 해가 연못이 있어. 이거를 가정사에다 비유해봐. 학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이 우리 현실에다 접목을 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정사를 얘기한다면 가장이 하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이야. 근데 요새는 좀 실감이 안 나. 근데 옛날처럼 자식을 많이 낳을 때는 실감해. 아버지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에? 그래, 딸. 정답이 나왔는데 딸 중에서 어떤 딸? 막내딸. 굿. 딸 셋 중에서 아버지가 제일 옆에다 두고 있는 딸이 누구예요? 막내딸이에요. 그게 정답이야. 근데 자연현상 그대로야. 이거 이제 그대로 설명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또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딸 중에서. 누구 말은 뭐 거역을 못할까? 아니에요. 막내딸은 내가 귀엽고 큰딸, 그렇지. 큰딸은 겁나는 거예요. 큰딸이 엄마 대신 들이대면 아버지는 쫄을 수밖에 없어. 이게 자연현상 아니에요? 가정사의 자연현상이에요.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말이 실감이 안 나. 근데 우리 때 같이 저희도 8남매인데 우리 때처럼 8남매 10남매 난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신기하게 자연현상 그대로야.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면은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막내딸. 요 택계가 그러니까 막내딸 쾌야. 그렇게 해서 정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봐요. 64K라는 건 자연현상을 표시한 건데 이걸 우리 인간사에다 대입한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쾌상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렵게 외우려고 그러지 마셔. 생각을 해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야. 소음에서도 자, 이거 봐. 요게 음이야. 소음이야. 소음에서 해가 하나 더 있어. 양이 하나 더 있어. 그 다음에 소음에서 요게 소음이야.
소음에 요거는 양인데 또 음이 있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세 번째 거를 일건천 이태택 삼이화라고 그래. 이게 불쾌야. 삼화. 화의 불쾌야. 우리가요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리치면서 불꽃이 튀죠.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케라고 그래. 삼이화 불인데 요걸 이케라고 그래. 이케. 근데 이게 떨어질 이자야. 왜 떨어질 이자를 썼냐면요. 떨어질 이자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요. 이 쾌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양양이 있는데 음에 의해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양양인데 음에 의해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질 입자고 왜 화냐면 화에 의해서 모든 거 다 분리되죠. 불이 붙으면 다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이화가 되는 거예요. 화. 자, 일건천. 이건 하늘이야. 이거는 이건 연못이야. 태케야. 이태택이라고 그래. 왜 그러냐? 이 연못에서는 해가 둘이 뜨든 달이 둘이 뜨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화, 삼이화. 그 다음에 양 중에 음이 겹쳐 있어. 이거를 해가 지고 나면 음이 된다는 건 음이 비예요. 아까 비라고 그랬죠. 그 비가 계속 내려치면 그건 뭐야? 천둥번개가 치는 거죠. 천둥번개가 치면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사질례라고 그래요. 쉽게 해서 천둥, 번개치고 뇌동해요. 이거를 사질례라고 그래요. 이게 이 진짜가 움직일 진짜예요. 움직일 진짜고, 자, 이건 저거 아니에요. 천둥번개 아니에요. 뇌캐 아니에요. 천둥번개가 치면은 뭐예요? 막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흔들리고. 사질례.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일건천, 이태택, 삼이와 사질례. 그래서 우리가요, 양이 있는데, 음이 겹치면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비가 오기 전에, 뭐예요? 비가 오기 전에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캐를 뇌캐라고 그래. 천둥번개. 그 뇌캐 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사질례. 그 다음에 이제